네,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디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코인스터디 채널에서는 이제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안 보내니까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터디 채널이에요. 오늘 분석할 코인은 이제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인데요. 근데 지난번에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이거 다 그 내용들이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러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켓캡에서 코인마켓캡에서 데이터를 그때 불러오기를 실패해가지고 좀 에러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지금이 꽤 괜찮은 이제 매수를 이제 기획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조금 괜찮은 이제 매수 구간이 돼가지고 영상으로 빨리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비트토렌트 코인이 뭐냐면은 기존에 토렌트라는 이제 파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서비스가 있었어요. 서비스가 이제 트론에 인수가 돼가지고 비트토렌트 토큰을 출시를 했고 이 구간이었죠. 여기 2022년쯤인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1000대1 액면 분할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 차트가 많이 깨지고 이제 지금 업비트 차트로 이걸 보는데 이 이유는 다른 이제 거래소들의 차트들은 액면 분할 때문에 이렇게 갭이 떠 있을 거예요. 아마 1000분의 1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식별이 용이한 업비트 차트를 본다는 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개발은 꾸준히 잘 되고 있어요. 내용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관련한 부분이랑 이제 브릿지 관련한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지난 영상에 설명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지난 영상 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계 활성도가 좀 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켓캡이 조금 올라서 73위가 됐어요. 아무래도 근데 뭐 시총이 그렇게 무겁진 않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는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토크노믹스는 그대로예요. 발행량은 무한이고 유통량은 현재 시점으로 98% 좋음이죠.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1.5% 아주 낮다. 좋음이다. 토크노믹스는 한 번만 그려볼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 발행량이 있고 비트토렌트 코인이 이제 미발행량이 있습니다. 여기 발행량이 무한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무한으로 발행량으로 찍어낸다는 거예요. 미발행에서 발행으로. 이 발행량 중에도 이제 유통량이 있고 미유통량이 있는데 여기는 유통량이 98. 그럼 미유통량은 자연스럽게 현재 시점 2%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락업된 물량들이 넘어올 거고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찍어낸 것도 넘어올 거고 요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 말씀드렸죠. 미발행에서 발행으로 미유통에서 유통으로 계속 넘어와서 시중에 토큰의 개수가 증가하는 요 증가하는 양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요게 얼마나 되냐? 요게 이제 1.5%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장점은 뭘까요?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설명하실 수 있으시죠? 토큰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게 마켓캡이에요. 근데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늘어나면 이게 가격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제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토큰 개당 가격은 떨어지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인 1차원적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이고 세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매집을 할 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으면 좋습니다. 이유는 세력이 여기서 이제 메이저가 매집을 하잖아요. 이 매집하는 구간에서의 매집이 질이 좋아져요. 얘네가 매집하는 것들이 막 찍어내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막 찍어내는 걸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널려 있는 누군가가 샀던 누군가가 물려 있는 이 유통량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매집의 질이 올라간다. 추가적으로 이제 시세를 줄 때도 위에 찍어내면서 가격을 막 발행을 뭐 두 배, 세 배씩 하면서 가격을 찍어 누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은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마켓캡에서 비트토렌트 보면은 의아한 게 폴로닉스 거래량이 좀 많이 높아요. 폴로닉스 거래량이 높은데 이게 조금 의문점이에요. 근데 메이저는 아무튼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가 메이저고 그래서 원래 바이낸스 차트를 봐야 되는데 차트가 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업비트 차트를 보게 됐고 폴로닉스 거래소에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얘네는 이제 서클이 인수한 거래소입니다. 서클사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예요.
출자한 골드만삭스에서 출자한 서클이 폴로닉스를 인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거래소의 주인은 누구다?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클이, 그러니까 폴로닉스에서 최근에 일부 코인들에 있어서 거래량이 엄청 급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자전거래 같은 게 의심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유는 그냥 골드만삭스가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뭐 크게 나쁘진 않죠. 그게 만약에 매집이라면 더욱 감사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예전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데, 우상향하는 거 좋다.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폭이 좀 과다했다는 것도 뭐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은데도 많이 떨어진 거는 그만큼 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의 시장 참여자들이 뭐 비트토렌트를 아주 뭐 쓸모없는 코인으로 봤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거죠. 매집 평단가대 근처에 가격이 와 있어요. 이거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 이 코인이 앞으로 뭐 우상향할지 우하향할지 이거 몰라요. 이거 논외로 하고 이거 관계없이 지금 만약에 내 비트토렌트가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런 이상한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본인이 사고 싶다면 지금 매수 적기다. 그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매물대랑 피보나치는 지난번에 다 봤었는데 그냥 복습 차원에서 간략하게 보면 여기 POC 값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구간에서 많이 거래가 일어난 가격대가 여기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쌓여 있다. 이 구간에서도 여기 거래량이 많이 쌓여 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피보나치랑 같이 겹쳐서 봤을 때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들이 있다는 거죠. 일반 차트로 보면은 여기 382 구간이랑 이렇게 겹쳐지고, 또 로그 차트로 보면은 618 구간이랑 이렇게 겹쳐지고, 이런 구간들은 뭐 장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가격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을 시세를 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갈 확률이 있다. 만약에 아래로 내리꽂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여기가 가격 상승의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 이제 변곡점이 될 확률이 있고, 혹은 올라가더라도 쉬었다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좀 높다. 그 매물대랑 피보나치가 겹쳐지는 구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할 때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일부 털어내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랑 피보나치 확인을 했고, 추세선이랑 채널은 별도로 안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하방 채널이 있긴 했는데 차트가 워낙 깨져 있어가지고 이쁘지도 않고 지금 시점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뭐 어떤 채널이었건 이제 높은 거래량과 함께 뚫어냈다. 이거는 이제 장기적 상승의 시발점이 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이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 불장까지는.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집평단가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매집평단가를 우리 여기로 추정됐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 있던 네모 박스 그대로예요. 제가 건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뒀다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지우려고 그냥 냅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매를 해라. 추매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만약에 추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여기가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이 왔습니다. 지금 거의. 왜 이 구간이 왔냐면 아직 안 닿은 걸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화 차트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차트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USDT, USDT로 해서 뭐 OKX 후업이 지금 보면은 폴로닉스는 여기 정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래니까 제외하고 바이낸스, 후오비, OKX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메이저거든요. 근데 바이낸스는 차트가 좀 많이 깨져 있어서 OKX도 좀 깨져 있는데 보면은 닿았죠? 닿고 나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보이시죠? OKX는 이런 그림이고 후오비도 한번 볼게요. 후오비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보시면은 볼륨 프로파일이 여기랑 여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매집 평단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자리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아까 우리가 OKX 봤을 때는 거의 명확하게 여기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여기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두 개의 거래소가 한 곳을 가리킨다면.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도 한번 볼게요. 추가 사항으로 바이낸스도 한번 보면은 바이낸스는 이 아래쪽에 물량이 그러니까 특정 고래가 여기 구간에서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바이낸스도 여기만큼이나 근데 여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도. 그래서 얘도 조금 의문이다.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리면 되냐면 이제 업비트 봤을 때도 요 구간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제 환율이라는 요소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환율이랑 혹은 여기에 뭐 일부 김프가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사실 매집 평단가에 닿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이나 모든 코인들을 달러로 계산하는 게 정상이고 여기에다가 환율이 계산되는 게 이제 원화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 달러 기준 가격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든 무슨 코인이든. 특히나 업비트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달러 기준 가격이 의미가 있어요. 원화 기준 가격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석하고 그냥 이해하기 편한 가격일 뿐이에요. 네, 어찌 됐건 그래서 달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미 매집 평단가에 터치를 했다. 5% 차이니까 달러 기준 가격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집 평단가를 닿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 적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원화로 굳이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일 뿐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을 지난번에 못 구했었는데 이게 데이터를 다 받았어요. 보니까 1800%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요. 그거는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좀 아쉽다. 반면 이제 매집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매집 기간은 우리가 뭐 한 요 정도로 봤었는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가격에 따라서 매직 구간이 바뀌나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제 1번이랑 2번 시나리오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1번은 시나리오는 이거고 2번은 이거다. 근데 그건 여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1번으로 끝이기 때문에 높이 못 갈 거다. 근데 만약에 얘가 가격을 내려서 매집 평단가 자리를 준다면 매집 평단가가 여기가 아니라 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 시나리오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렸다가는 더 높이 올라갈 힘을 응축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지난번 영상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시나리오가 맞았던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이유는 간단해요. 매집 평단가까지 찍어줌으로써 매력적인 매수 구간을 한 번 더 준 거예요. 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못하고 이렇게 내리더라도 어찌됐건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서 지지받았을 때 여기가 베스트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다시 또 볼륨 프로파일을 또 찍어 봐야 돼요. 여기가 이제 지지받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매수 계획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제 매수 적기고 시나리오가 이렇게 2번 시나리오로 짜여졌다. 그래서 매집 기간이 늘어났다. 매집 기간이 길면은 뭐가 좋죠? 매집의 질이 올라가죠. 이유는 긴 시간 동안에 가격을 하방으로 재미없게 루즈하게 털면서 혹은 위아래로 털면서 여기 물려있는 개미들 거 다 받아먹은 거예요, 세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집의 질이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고래 지분율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 이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고래 지분율이 90% 이상이라는 거는 이번 장에 시세를 좀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거래량 수급 분석까지 해봤고요. 근데 고래 지분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냐?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 이상만 되면은 이제 합격점이죠. 합격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평균 값이 못 미치는 고래 지분율은 이미 개미들이 많이 산 거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은 거는 개미와 세력의 물량을 비교했을 때 개미가 많고 세력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를 안 줍니다. 이거. 반대로 세력이 많고 개미가 없는 거 어떻게 되죠? 이게 시세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집량이 지난 이제 매집이나 지난 시세를 줬던 시점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긴 해요. 매집량이 조금 부족해서 이거 말고 다른 차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업비트 차트 말고 다른 데를 봐도 여기 대비해서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근데 좋은 거는 뭐냐? 요것들도 매집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도 시세를 좀 내려서 이렇게 조금 끌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결국에는 매집이 요게 돼버리니까 이번 시나리오가 이제 확정이 된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부족하지는 않다. 거래량 딱 보면 보이시죠? 엄청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기간적으로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거래소들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토크노믹스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코인은 보통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신생 코인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높지만 오래된 코인들은 오래 살아남은 코인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희망한다면 이 코인 좋게 본다면 혹은 물타기를 해야 한다면 지금이 좀 매수하기 괜찮은 시기다. 지금 몰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떨어질 것도 감안해서 사야 되지만 지금이 매수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 이 시총 대비 매집량은 좀 별로예요. 이건 좀 별론데 대신에 기간적으로나 고래 지분적으로나 봤을 때 세력이 물량을 안 들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건 뭘 의미하냐? 시세를 반드시 줄 것을 의미한다. 왜? 가격 올려서 고점에서 털어야 되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 봤고요. 시총을 고려해서 보면은 과거만큼의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은 여기서 재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때만큼의 막 미친 듯한 상승은 이제 안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무조건 비싼 가격까지는 갈 거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올타임 하이는 갱신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 불장의 지금 초입의 관점이에요. 불장이 뭐 한 10년 뒤에 일어나는 뭐 1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오늘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고 뭐 두세 달 뒤에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처음에 언제 어떻게 문을 따는지 모르겠지만 문 따고 열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이라서 여기서는 매수 고려하기가 힘들고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는 거 따라 붙는 거를 못 해요. 이거 하면 안 되기도 하고 쌀 때 사놓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현물은 그래요. 이제 선물은 좀 다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매수 시기가 맞다.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 시기가 맞다.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매매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가로 절반 정도는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중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유동자산으로 1억이 있어. 내가 1억이 있고 코인에다가 한 5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를 할 거야. 여기서 비트 사고 이더 사고 뭐 메이저 알트들 무슨 알트들 내가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 사겠죠. 그리고 이 비트토렌트에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 한 15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150. 적게는 100만 원. 요 정도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걸 투자를 하기에는 뭐 데이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시총도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해서 뭐 이런 1억 천금을 노릴 만한 뭐 그런 이제 포지션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적당할 것 같다. 만약에 본인이 10억이면은 1,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매수는 이제 현재가로 그래서 50%면은 뭐 150만 원 50%면 7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을 예로 들면 1억을 갖고 계신 분을 예로 들면 이렇게 될 거고 50%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고 현재가로 들어가고 추가는 이제 VP 확인 현금 보유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50% 매수를 지금 뭐 현재가로 받아도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 지지받는 거 보고 받아도 사실 돼요. 근데 귀찮고 애매하시면은 그냥 사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만약에 여기서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서 VP를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POC 값을 바꾸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폭등하고 이렇게 되면 이 볼륨 프로파일이 이렇게 바뀌고 POC 값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매수 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50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매수 계획을 저 세워봤고요. 만에 하나입니다. 근데 당장 내일 올라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가로도 매수를 해두는 거예요. 괜히 포모 와가지고 아 그때 살 걸 말 걸 이런 것보다는 결단 있게 해보고 본인이 투자를 해보고 배우는 게 맞습니다. 틀리더라도 내 원칙이 있다면 그게 더 나아요. 매도 계획은 말씀드렸던 올라가면서 여기는 안전마진이라고 했죠. 여기 0.001415 정도예요. 0.0015원 정도인데 48, 81 이 정도 가면은 뭐 한 3배 이상? 여기는 3배 이상이고 여기는 한 5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5배 이상. 이렇게 되면 여기는 두 군데서만 이제 매도를 해도 이미 뭐 본전 이상은 충분히 뽑고도 남아요. 여기서 매수한 거에 본전 이상은 충분히 뽑고도 남으니까 만약에 스킵을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이 데이터 외적인 부분들을 본인이 비트토렌트 확인해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은 이런 데는 스킵하셔도 돼요, 그냥. 왜냐면 싸게 파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제 코인스터디 매매 핵심 전략이죠. 여기서 그냥 여기 가져가서 여기서 팔아도 괜찮아요. 이거 무시하고 한번 걸리더라도 뭐 당연히 여기까진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조금 일찍 올린다 하면 여기서 팔고 다른 코인들 사는 거 괜찮은 방법이고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음, 방식이 있으니까 본인의 그 투자 스타일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0.0048원, 0.0075원, 그리고 위에 좀 고점 올라갔을 때는 최대값 어느 정도로 보냐. 최대값은 지난번에도 아마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이은 거를 다시 저점에서 이으면 이제 1대1 비율로 갔을 때 맥시멈이 이 정도 수준이 된다. 요거를 최대값으로 보는 거예요. 요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운이 좋으면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잡코인, 그러니까 동전주 장이 왔을 때 대장으로 비트토렌트가 갑자기 이 메이저가 98% 물량 던져야 되니까 시세를 미친 듯이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기적으로도 매도하는 이런 보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한 번, 두 번, 여기서는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판단하시는 대로 던지시면 괜찮고 올라갔을 때 여기 맥시멈에서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저항받고 다시 올라가서 최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TP 값을 뚫고 올라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저항받고 어버버 하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골러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시나리오를 다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세 군데 가격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여기 25년 4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최대화하고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거예요. 하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보완해서 매도 계획을 세웠고요. 시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뒤로 이게 정해진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김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 사이클이라는 거를 판단할 때 지금이 뭐 알트장 아직 안 왔다고 다들 보고 있죠. 비트는 상승장이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 그다음 뭐 이더 그다음 알트 그다음 스몰캡 이런 식으로 이제 장세가 이어질 건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죠. 여기가 이 꼭지점, 끝 꼭지점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이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기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의 현황도 봐야 되고, 김프도 봐야 되고, 또 도미넌스도 봐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봐서 뭐 그 개인 그 탐욕 공포 지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앞뒤로 조금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제가 어차피 올해 연말 아니면은 이제 25년 초 정도부터는 계속 이 영상마다 매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시장의 마켓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우리가 와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당연히 구독하셔야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시겠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이 분석은 지극히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뭐 테마라든지, 뭐 기술, 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투자자는 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본인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 이런 데이터 분석이랑 합쳐서 본인만의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공부를 도와드리는 어떤 뭐 도구 같은 거일 뿐이에요. 실제 매매를 하시거나 돈을 버시거나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이제 멤버십 기능 오픈했는데 같이 코인 투자를 공부하실 스터디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글에 제가 멤버십 보너스 같은 것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함께 하시면은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방송의 세팅이 완료가 돼서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에요.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이번 주 중으로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 사실 많은 분들 오는 것보다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소소하게 모여가지고 방송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이상한 잡장인들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그냥 같이 소통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투자자 관점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두 가지만 잘하면 되죠. 첫 번째, 공부. 그리고 두 번째, 매매. 공부를 안 하고 매매만 잘하는 사람은 없고, 매매를 안 하고 공부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하셔야 되는데, 공부는 일단 구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코인 스터디 채널 구독부터 시작하고, 계속 곁에 두세요. 멀어지지 말고, 계속 뉴스도 찾아보고, 뭐, 이런저런 테스트도 해보고, 내가 엑셀 파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제 코인 스터디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면은 아마 보시는 만큼 눈이 좀 트이실 거예요. 이미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스터디원 분들 중에서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지셨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플러스 기록해 놓는 거. 내가 뭘 틀렸는지 기록을 해 놓는 게 핵심인데 요거는 나중에 스터디로 뭐 다뤄 드리겠지만 아무튼 매매도 멀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이것도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실력이 줄어듭니다. 다시 감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거, 이제 수수료 많이 내고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수료 싼 데 쓰세요. 저희 코인스터디 파트너 거래소 수수료 0%거든요. MEXC 글로벌 탑10 거래소인데 수수료 0%니까요.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연습하시는 분들, 이상한 뭐 대회니, 뭐 상금이니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수수료 막 0.02%, 0.05% 이런 데 가서 헤매고 계시거든요.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0% MEXC 쓰시면서 본인 실력 알아가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고정된 글이랑 영상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벤트 같은 것들 다 이제 코인스터디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면 다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멀리 떨어지지 말고 항상 근처에 두세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계속 근처에 두시고 관련한 내용을 계속 찾아보고 계속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료는 이제 좋아요와 댓글로 시청료 받겠습니다. 다 확인 가능하니까 시청료 안 내고 도망가시면 제가 쫓아갈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